하하이! 토트넘 구단의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죠. 작게는 콘테의 전술 문제부터 크게는 팀 전체의 문제까지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볼게요. 1. 콘테의 전술이죠. 전방 압박치기가 전혀 없습니다. 토트넘 경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아래로 내려가서 경기를 펼칩니다. 승점을 따기 위해서는 전방 압박을 하지 않고 내려앉는 것이 맞는 판단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무리 내려앉아서 경기를 펼친다고 해도 때때로 전방 압박을 펼칠 수 있어야 하며 게임 내에서도 전방 압박과 후방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의 토트넘은 아예 전방 압박 체계가 없습니다. 공격수들이 무작정 1대1로 수비를 마크하고 벤탄쿠르 또는 호이베르가 앞으로 쭉 달려서 한번 훑고 내려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압박의 경우 미드필더 한 명이 올라가는 것이기에 중원 세컨볼 싸움에서 밀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압박이며 벤탄쿠르의 체력만 갈리는 압박 시퀀스입니다. 수비수가 올라와서 중원 숫자를 보태주고 이런 것도 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아스날, 맨유, 브라이튼 등과 같은 압박 체계가 잡힌 팀 혹은 잡혀가고 있는 팀과 맞붙으면 더욱 많이 드러나는 문제점입니다. 상대는 우리 압박을 능숙하게 풀어나오며 유난히 토트넘하고 할 때만 축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토트넘은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해 다이어가 롱볼을 날리고 뺏기고가 반복되죠. 다이어가 센터백인데 라인을 어떻게 올리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수비수가 나와서 라인을 올려도 압박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2. 세부 전술의 부재. 세부 전술이 공격에서도 빌드업에서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하다가 압박에 막혀 롱볼 축구를 구사하고 압박으로부터 공을 빼내더라도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리는 거죠. 공격에서의 짧은 패스와 스위칭을 통한 세밀한 연계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빌드업 세부 전술이 부족하니까 케이나 내려와줘, 킬패스 해줘, 축구만 구현하는 거죠. 센터백과 미드필더들이 풀어나오지 못해도 윙백 2명은 항상 하프라인에 위치하고 있으며 빌드업에 도움을 줄 생각도 안 하는 듯한 위치 선정입니다. 적이 있으면 롱볼 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윙어냐고. 또한 상대 진영에서도 세부 전술이 부족하니까 윙백들아 크로스 올려줘 전술이 끝입니다. 크로스 상황도 세부 전술이 없는 것인지 손흥민, 케인 둘 다 중앙에 머무르면서 헤더를 노리죠. 짧은 크로스, 낮은 크로스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가운데 높은 크로스입니다. 전술이 부족하기에 좁은 공간에서 풀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공이 한 번에 멀리 직선적으로만 움직이는 패스만 보내게 되는 겁니다. 토트넘에는 헤더 잘하는 선수라고는 케인과 히샬리송뿐이고 이 두 명도 타겟형은 아님에도 이런 전술을 쓰는 거 보면 콘테는 아직 자기 스트라이커가 루카쿠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부 전술이 없기에 결국 팀의 골 루트는 세트피스 전술과 케인 호이비의 대지를 가르는 패스 일명 대가패뿐이며 제안리비오 세트피스 코치의 영입이 없었다면 팀의 순위는 15위 정도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전술도 이 사람이 짜는 건가? 3. 스쿼드 및 영입의 문제입니다. 콘테 탓만 할 수도 없는 게 스쿼드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토트넘의 스쿼드 중 손키쿨과 로메로,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말고는 다른 빅6 팀에 갔을 때 주전을 먹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선수들입니다. 로메로도 약간 폼이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요. 보강을 한다고는 했지만 저번 여름 데려온 선수 중 닥주전가 선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컨키퍼인 프레이저 포스터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제드 스펜스는 기회도 주지를 않고 있고요. 페리시치, 비수마, 히샬리송은 기대치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기존 자원에서 업그레이드는 랑글레뿐인데 사실 벤 데이비스에서 업그레이드 수준입니다. 후보는 많아졌지만 1군을 봤을 때는 영입 아무도 안 한 거랑 마찬가지인 결과죠. 팀에 드리블러도 공미도 믿을만한 스위퍼도 없지만 팀의 뎁스만 채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선수가 후보로 내려가고 득점감을 사와야 하는 퀄리티였는데 기존의 선수가 그대로 뛰고 그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자원만 내려온 결과죠. 이적 시장도 결국 마지막에는 부강 포인트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영입 소식 없이 정말 잠잠했고요. 결국 경기력의 문제는 콘테와 선수단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영입에 문제가 있어도 솔직히 토트넘 스쿼드가 크리스탈 팰리스나 리즈 같은 팀보다는 여러가지 방면에서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기력은 반대로 추정군과 리즈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의 문제는 선수보다는 콘테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생각이기에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콘테 7, 선수 3 정도의 비율로 보고 있어요. 선수의 능력에 맞는 전술을 짜는 것도 감독의 일이니까요. 사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한 가지 추가하고 싶습니다. 4번 팀의 방향성입니다. 솔직히 세 가지 문제들 우리 토트넘 팬들은 무리뉴, 누누 때 많이 겪었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방 압박 못하고 세부 전술 없고 스쿼드 퀄리티 떨어지는 문제가 오래됐어요 사실. 감독을 바꿔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감독을 다 수비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만 데려오거든요. 이 감독들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현대 축구에서 중시되는 전방 압박, 세부 전술 같은 것에 중점을 안 주는 감독들이에요. 이제는 노잼 축구 정말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토트넘이 감독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팀의 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격 축구 원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눈누 포백 쓰기 하면서까지 그럴 정도면 공격 축구 하는 감독부터 내려오면서 선수도 젊고 빠른 선수로 팀 자체가 방향을 잡고 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콘테를 지금 자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콘테의 후임부터는 토트넘의 구단 방향과 맞는 공격축구, 압박축구를 하는 감독을 데려오자고요. 팀이 기조를 잡고 가는 것에는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레드불 사단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토트넘도 감독에 따라 바뀌는 팀이 아닌 팀 전체의 기조를 잡고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코치 다음 무리뉴를 데려오고 기존의 압박 전술 같은 것들을 버리고 공격축구에서 점점 수비축구로 바뀐 그 시점부터 방향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축구, 재밌는 축구 쪽으로 팀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보자고요.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며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